어디서 잤어요? 정말 뭐 다양한 곳에서 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왜 다리 밑에서 막 자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막 저는 생각나는 게 그런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다리 밑에서 자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자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보기도 하고 공용 화장실에서.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박스 하나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입해서 네.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라더스 키퍼는요,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일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회적 기업이라서 네. 기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아이들을 돕고 계신데 수익이 나나요? 라고 얘기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올해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저희가 6월 달까지 계약된 것만 12억 원 정도가 돼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 준비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멋진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꿈이 있다면요? 제 꿈이요. 꿈이 있다면 일단은 저희 회사가요.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계약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요. 제 급여가 저희 회사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직원의 급여를 넘지를 못해요. 왜죠? 왜냐면 이거는 대표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누구 경영자의 회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회사가 나의 회사, 우리의 회사라고 느낄 수 있지? 라는 포인트들을 찾아보다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우대사항으로 그리고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가 보면 회사의 대표님들이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아가시잖아요. 그게 또 직원들에게는 불만의 사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걸 아예 정관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요. 직원의 급여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직원이 월 얼마 받죠? 이거는 조금 노코멘트 할게요. 좀 조심스러워서. 아무튼 그 직원과 제가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겠어요. 저도 만약에 우리 회장님이랑 나랑 월급이 같다 그러면 나 진짜 목숨 바쳐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일과가 끝나도요. 회사에 남아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회사를 같이 성장시키고 또 회사가 성장해야 더 많은 후배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착한 마음들을요. 회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실현하는지 회사가 저희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상반기 매출이 12억이라 그래서 야 많이 벌겠다. 많이 가져가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정관에 놓다니.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경영자가 바뀌어도 절대 그럴 수 없도록. 진짜 멋지세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과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가진 것 같아요. 대표님도 이제 보육원 출신이신데 3살 때 들어가셨다고? 네. 저는 이제 3살에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육원에 들어간 계기가 되었고 뭐 당시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보육원에서 저희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들어 주신 거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김성민이라는 이름이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저희 이름이 된 거죠. 보육원에서의 삶이 어땠나요? 사실 참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머리에 이제 땜빵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많아요. 여기 머리에 숨겨져 있는데. 뭐 어떤 좀 그러니까 왜 이제 둔기로 이제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맞았던 적도 있고, 예. 둔기로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나무 빗자루가 무거운 빗자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막 찢기기도 했고, 뭐 벽돌로 벽돌이요? 예. 상처. 그리고 제가 여기 앞니가 사실 제 게 아니에요. 네. 한 네 개가.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뿌리채로, 예. 그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뽑히기도 했고, 아무튼 뭐 몸 곳곳이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이렇게 피가 나고 찢어지고 깨져도 이게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아, 거죠. 피 났네. 그냥 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피 난내도 아니에요. 저희는 뭐 집에서 어디가 깨지고 그리고 뭐 코뼈가 부러지고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친구가 어디가 부서지거나 부러져도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맞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급에 물건이 없어지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요. 저나 저희 집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지목이 돼요. 이유 없이.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친구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친구를 따로 부르셔갖고 안 들리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 들리게 성민이랑 놀지 마. 그렇게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받는 그런 편견들 그리고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제가 굉장히 반듯한 척,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반듯한 척, 괜찮은 친구인 척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그냥 척이었다. 그렇죠. 본성은 그런 마음은 네. 없었고 그렇죠. 반듯하게 비춰지길 바랬던 거였군요. 그렇죠. 진짜 부모님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이었죠. 매 순간 부모님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요. 형들에게 맞을 때 또 보육원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저희가 배고픈 상태가 많이 지속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가 아니라 복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나를 왜 버렸어? 이럴 그렇죠. 거면 낯을 맞을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방에 항상 칼을 제가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나면 복수하려고. 몇 살 때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경찰서에 부모님을 막 찾으러 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민아, 너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야 돼. 혹은 저와 함께 지내는 분들을 그렇게 막 양육하거나 그런 시스템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 앞 언제 나가나. 네. 약간 네. 병원에서 응급실 베드 언제 나가나 여기 딸에 또 들어와야 되는데 네. 뒤에 대기가 많이 밀렸는데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거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빨리 내보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대표가 되셔서 이제는 뭐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 전에 보호종료 아동이 되고 나서 노숙자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보육원을 막 퇴소하고 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받아주는 곳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시에 서울로 이제 미디어에서 서울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가방 하나만 메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자격증도 있는 게 아니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먹어야지 라는 고민들로 계속 난 오늘 어디서 자지? 뭐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잤어요? 정말 뭐 다양한 곳에서 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왜 다리 밑에서 막 자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막 저는 생각나는 게 그런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다리 밑에서 자보기도 하고 공원에서 자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보기도 하고 공용 화장실에서.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박스 하나도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네, 이게 그러게 이 바람을 막아주는 그것 하나가요. 박스가 너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겨울에 노숙을 하셨던 거예요? 네, 겨울에도 그렇고 뭐 여름에도 그렇고, 예, 그 6개월이었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추위도 더위도 예, 막 모기 온 몸이 막 모기에 물린 경험도 해봤으니까요. 예. 씻는 건 어떻게 해요? 씻는 건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대충 씻기도 하고 너무 막 힘들다 싶으면 이제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서 이제 씻기도 하고. 네. 그 저희 아이랑 얼마 전에 이제 KTX를 타냐고 서울역 갔었는데 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노숙자를 보고 엄마 저 사람 왜 누워 있어? 왜 여기서 자?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그랬더니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 그때 이게 아이의 눈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지금 계속 일어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데가 NGO 단체였나요? 네, 저도 너무 좋은 기회로 제가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이면서 NGO 단체였어요. 거기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정말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보육원 퇴소하고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식당이었어요. 네.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됐고 취직을 하면서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품었던 어떤 작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 꿈이라고 하면 꿈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불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필요해서 그런지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좀 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완전 잊혀졌는데 돈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육원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원장님, 제가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 물었더니 보육원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보육원으로 오라고 한번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보육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NGO 단체가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순간에? 네, 맞아요. 네. 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같이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NGO 단체에서 했던 그 활동들이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대학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단체의 대표님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그 계기로 제가 그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조금 전환되고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 이게 보면 철길을 보면 이게 선로 변경하는 판막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스위치를 변경한 날이 그날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날 내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면 그리고 그 오라고 했지만 안 갔더라면 NGO 단체를 못 만났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대표로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죠. 야 진짜 뜻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길이 있다. 이게 저 소름 돋았어요. 저한테 주어져요. 아무튼 거기서 7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 활동들이 너무 필요하고 누군가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후원이라는 건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기가 되고 기간이 되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친구들을 교육하고 후원하고 하는데 이 후원이 중단돼야 될 때가 있는데 후원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요 친구들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후원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후원이 딱 중단되니까 그와 동시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선배들의 모습을 친구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기간이 유예됐을 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8세면 그래도 다 큰 성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사를 다니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집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주민센터도 한번 가보고, 뭐 주방에서도 같이 요리도 그렇죠. 해보고. 이게 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건데, 주방은 격리된 공간이고, 그냥 주어진 밥만 먹어봤고, 그냥 주어진 곳에서 자고, 그렇죠. 거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약간 절벽 끝에 선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내몰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호 종료라고 하면서 뒤에 아동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네, 정부가 사실 이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첫 해 500만 원의 자립 자금을 주고 그리고 3년까지 3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원금을 네.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주는 것도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올해 생긴 거예요? 예,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한 거고요. 올해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게 올해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가방 메고 진짜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립지원금 500만 원 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립수당 월 30만 원 생긴 것도 최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진짜 갈 데가 네, 없네요. 그렇죠. 너무 막막했죠, 그 전까지는. 지금도 막막하지만. 네. 나갈 때 누구를 찾아가라 뭐 이런 어떤 선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자리 구해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연락하거나 손을 뻗을 곳은 정말 선배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잘못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당연히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어 이거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길로 대출을 그렇죠. 빠져들고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친구들이 손 벌릴 곳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긴급한 자금들이 언제나 필요하잖아요. 뭐 식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친구들이 손 벌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것,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거, 누구나 대출해 줍니다. 뭐 이런 또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작은 명함에 맞아요. 이제 돈 빌려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보나 교육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서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손을 대고 그리고 친구들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요. 오히려 이 친구들을 통해서 불법 대출을 하게끔 이렇게 의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휴대폰 대출 그렇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휴대폰 깡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이 이제 막 10개, 20개씩 휴대폰이 막 개통이 돼 있고 소액 결제로 몇백만 원씩 돼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그걸 봤어요. 대출 빚이 너무 커져서 자살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 대표님을 찾아온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절실히 이제 저도 느끼고 이제 인정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작게나마 아주 작게나마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보육원 안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도와주려면요, 이제 퇴소하기 전까지 어떤 자금들이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후원자님께서 3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요, 정부에서 3만 원을 매칭해줘요. 이게 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월 5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면 정부에서도 5만 원을 매칭해줘요. 이거를 저금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퇴소할 때 이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제 퇴소 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아이를 어떤 아이가 저랑 매칭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보육원에 문의해 보시면 보육원에서 이제 매칭해서 연결해 주실 거예요. 곧 나갈 아이를 매칭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매칭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네. 그러니까 지금 곧 나갈 친구들은 거의 아마 매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경우가 이제 매칭이 안 돼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종종 가서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의 후원자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님 집에 놀러 가면서 가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저런 거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후원자님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을 이제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별히 저희 브라더 스키퍼에서도 돕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어제 저희가 펀딩 페이지를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펀딩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사 이름은 브라더 스키퍼인데 브레드 스키퍼라는 브랜드 네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지킨다. 네. 저 식물들이. 네.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 개발을 해서 마스크랑 고리랑 파우치를 이렇게 저희가 오늘 가져오신 건가요? 맞아요. 예. 한번 써주시죠.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4가지 색깔로 지금 제작이 돼 있는데요. 와, 이거 예. 소재가 되게 좋네요. 예, 소재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세탁도 편안하고요, 대여하기도 편안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랩과 함께 제가 판매는 아니죠. 펀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 할 수 있죠? 네이버의 해피빈에 가시면 해피빈에서 저희 브라더 스키퍼라고 검색하시면 이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많이 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액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쓰려고 해요. 네이버 펀딩으로 해피빈. 들어가셔서요. 네. 브라더 스키퍼에서 나온 브레 스키퍼로 들어가시면 마스크를 사실 수 네. 있고 이게 집으로 도착하잖아요. 네, 집으로 맞습니다. 오고 이걸 전에 이제 보육 종료 아동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바로 감사합니다. 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